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 이제 베르더 브레멘. 자, 우선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도르트문트 상대로 지고,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좀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었지만 최근엔 다소 주춤한 그런 프랑크푸르트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홈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지금 리그 기준 4연패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매 경기 멀티 실점을 이제 좀 기록을 하면서 수비에서도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고, 전반적으로 이제 양 팀 다 좀 수비 라인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좀 주로 좀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생각보다 양 팀의 그런 좀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뭐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좀 대처를 잘하는 반면,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수비에서 많이 흔들리면서 대처가 다소 좀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비에서의 안정감은 프랑크푸르트가 더 나을 수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쵸? 자, 게다가 이제 뭐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주전 수비수인 안소니 융이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결장 중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수비에서의 전력이 약해진 상태다, 이렇게도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 공격 전개 또한 프랑크푸르트가 좀 더 낫다 보니까 홈에서 어느 정도 공격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드려봤고, 자, 그리고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좀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현재 뭐 흐름이나 경기력,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뭐 요 경기는 프랑크푸르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프랑크푸르트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승에 2.5 기준 오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 이제 베르더 브레멘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살레르니타나 대 이제 사솔로 경기. 자, 강등권 팀들끼리의 이제 맞대결입니다. 그리고 왕스펀지님 반갑습니다. 자,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핵심 공격수인 지금 디아가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왕스펀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스펀지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왕스펀지님.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지금 이제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런 지금 살레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솔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금 핵심 공격수인 지금 베라르디가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스펀지님. 아이고, 그래도 뭐 꾸준히 좀 이제 후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네, 왕스펀지님도 건승입니다. 자, 이제 베라르드가 지금 결장 중.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주전 수비수 1명이 또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양 팀 다 좀 어느 정도 결장자 누수가 좀 있고, 그리고 좀 핵심 주포도 1명씩 결장 중인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튼 좀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살레를 먼저 봤을 때 현재 지금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현재 지금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리그 꼴찌로 바로 위에 있는 이제 19위인 사스올로와는 이제 승점이 지금 10점 차가 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거의 조금 강등이 유력한 그런 살레르타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현재 7연패 중으로 원정 성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원정에서는 3경기 연속 좀 무득점을 기록하면서 최근 좀 저조한 원정 득점력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뭐 이제 최근 뭐 사스올로가 이제 뭐 원정에서 좀 수비가 좋은 팀들 상대로 만나다 보니까 다소 좀 득점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홈과 달리 좀 많이 공격에서 침체된 모습 보이는 거는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지금 뭐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력이 좀 많이 처참한 상태다라고 이제 말씀드려보고, 자 일단 이제 살레르가 지금 이 경기 다음에는 라치오와 피오렌티나를 연달아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경기를 좀 잡으려고 할 것으로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나 좀 더 이제 살레르 입장에서는 사솔로가 좀 할 만한 상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승점 3점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좀 기를 기울 것으로 보고, 그리고 사솔로 역시 이제 남은 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최약체인 살레르 상대로는 어떻게든 좀 이제 승점 3점을 얻으려고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양팀 입장에서는 좀 서로 이제 할 만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적극적인 그런 좀 플레이를 좀 선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그런 경기로 이제 약간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약간 좀 공격적인 그런 양상으로도 진행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팀 다 뭐 충분히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만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득점 기회만 잘 살리면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올해 승이 없는 지금 살레르니타나나 이제 원정에서 7연패 중인 사솔로나 별반 지금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 경기는 뭐 어떤 결과가 나와도 크게 이상할 게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면은 승무패가 뭐 다 보인다고 하면은 그래도 역배를 받은 그런 살레르 승무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 살레르 사이드 볼게요. 살레르니타나 이제 아이고 영케이님 반갑습니다. 살레르니타나 이제 프랜승 보는 경기. 안 그러 어노바 같은 경우에 오는데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어떤 결과 나와도 다득점 양상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살레르니타나 대 사솔로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릴 대 이제 마르세유 경기. 자, 일단 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공이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지금 결장을 시킨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 및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릴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무승부를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 랑스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근래 경기 중 가장 좋은 폼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홈에서 14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지금 홈에서 굉장히 좀 극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이른 시간에 한 명 퇴장당한 이제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2대0 패배를 당하면서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에서 이제 수적 우세를 못 살리고 대려 이제 멀티 실점을 하면서 이제 홈에서 패배한 그런 마르세유고, 그리고 역시나 최근 경기력 중에서는 가장 좀 좋지 못한 그런 좀 경기력을 보였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띠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고, 이것도 이제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이 두 팀 다 뭐 볼 점유를 좀 기반으로 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점유율 면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릴이 좀 더 뭐 중원에서의 그 우위를 살려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아무래도 좀 중원이 좀 탄탄한 좀 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마르세유보다는 좀 더 중원에서의 그 이점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세 감독으로 전환된 후 이제 긴 연승을 이어갔을 때랑은 달리 최근에는 좀 연패를 하면서 모멘텀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홈에서 폼이 좋은 릴 상대로는 다소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릴이 마유세유 상대로 이제 홈에서 3연승 중으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홈 릴과 그런 마르세유의 그런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이제 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릴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릴 승. 네.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햄무 도전 경기 이렇게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릴 승에 이거는 햄무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죠. 로더럼 유나이티드 대 이제 플리머스. 자, 우선 이제 로더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공이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정돼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로더럼이 이제 직전 경기 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3달 만에 긴 무승 행진을 이제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올해 들어서 뭐 거의 승이 없던 그런 로더럼 유나이티드가 이제 직전 경기 미를 상대로 이기면서 오랜만에 이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다만 이제 사실상 지금 로더럼은 강등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직전 경기 미를 상대로 이겼다고 해도 솔직히 뭐 강등이 지금 99% 확정된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경기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로더럼 유나이티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고, 그리고 최근 공격이 침체되면서 득점력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리머스 같은 경우는 원래 공격으로 먹고 사는 팀인데 최근에는 이제 공격이 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적 또한 지금 안 좋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좀 플리머스가 좀 반등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좀 공격력이 좀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뭐 양팀 다 이제 최근 좀 공격이 좋지는 못해요. 자, 그래도 이제 롱볼 위주로 좀 전개를 하는 그런 로더럼보다는 비교적 좀 공격이 간결한 그런 좀 플리머스가 전개 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더 그래도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팀은 좀 플리머스지도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물론 뭐 최근 플리머스의 공격력을 뭐 생각했을 때 그래도 뭐 당연히 기대가 안 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뭐 로더런과 비교했을 때는 그나마 좀 더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있지 않나 뭐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더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수비가 많이 안 좋긴 한데, 특히 좀 이제 수비 전환이 느려서 역습이 좀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역습이 좋은 그런 플리머스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로더런과 달리 이제 뭐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등권 팀과 승점 1점 차밖에 안 날 정도로 지금 강등권과 굉장히 좀 근접하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지금 현재 승리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 면에서도 좀 다소 차이가 있는 그런 양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플리머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여경이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플리머스 승. 대신에 이것도 내 고배당으로 내 햄무도전. 네, 현재 뭐 플리머스 상태를 봤을 때 이긴다고 해도 솔직히 대승을 기대하기 많이 좀 애매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는 요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만약에 로더럼 유나이티드가 원정이었다고 하면은 솔직히 오바도 충분히 좀 볼만한 요소가 있는 경기인데, 이게 로더럼이 홈이면은 좀 얘기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거는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좀 해외 축구 경기가 없다 보니까 비교적 좀 일찍 이제 끝이 나게 됐네요. 네. 다만 이제 좀 내일부터 다시 이제 뭐 해외 축구나 미국 축구 경기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준비해서 다시 이제 분석 방송으로 오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이것으로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재그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